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한국 근로자의 평균 나이가 44이라고 합니다. 취업하는 나이는 점점 늦춰져서 높아져 가는데 정작 일할 수 있는 평균 나이는 낮아지고 있죠. 우리가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치고요. 100에서 44을 빼면 66년이 남습니다. 일찍 취업해서 24부터 44까지 20년 일해서 66년 살 것을 벌어놔야 한다는 거겠죠. 생각만 해도 또 말하기만 해도 정말 깝깝한데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증권,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움직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수록 올바른 투자하는 게 더욱 중요하겠죠. 정말 적어도 문제 없는 매물에 투자하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본만큼은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시작합니다. 네,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투자 팁을 비롯해서 모든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오늘 전화 주실 번호는요. 02-2077-6370번, 637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와 직접 전화하시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와주실 분은요. 코아자산관리센터 김종상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이발하셨나봐요. 예. 네, 굉장히 환해지셨는데요. 네. 어제 나온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공유 모기지론이 나온 지 50분 만에 매진됐다. 예. 좀 시장의 호재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떤 호재를 볼까요? 예, 지금 전세 수요자들이 로또 당첨됐다는 식으로 네. 금리 절이 1%짜리 만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전세 수요자들이 지금 매매로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활성화되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그럼 확실히 실수요자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바람이 좀 이어지길 바라면서 자, 이어서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저는 동작구 노량진에 사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럼 노량진역에 지금 현재 뉴타운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네네. 저는 5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주민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했는지 오늘 도착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갖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대다수가 여기 5구역 같은데 여는 지금 사업성이 없다고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추진위원회 구성돼가 있는데 해제도 안 되고 참 어렵습니다. 지금 좀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이랑 한번 이야기 나누시면서요. 궁금한 점 여쭤보세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노량진 몇 구역이시죠? 5구역입니다. 5구역이요? 예. 지금 가지고 계신 게 빌라입니까? 아니죠. 단독주택인데 근린주택입니다. 1층에 주택이고 2층은, 1층이 예, 상가고. 가게고, 예. 예, 상가고 2층이 주택인데. 예. 지금 설문조사를 받아서 갔는데 어떻게 되는 게 지금. 예, 지금 설문조사가 오늘 나왔네요. 예. 이 대다수가 보면 여기 저들이 이제 생소한계를 나서 예. 개별 추정 분담금 예. 정보 제공 통지서를 해 나왔어요. 예. 이 종전 자산 추전액 현 자산 평가기를 해가 나왔는데요. 예. 저들 같은 거 보면은 토지가 예. 8억 5,272만이 나오고 예. 건물이 올해 노후됐거든요. 이제 4천.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8억 5천이면 1층에 상가가 많다는 얘기네요. 1층에 지금 상가가 몇 칸이죠? 상가 한 3개 이래 대가 있습니다. 코너 집이거든요. 예, 3, 4칸 정도면 대지 한 5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대지가 지금 약간 32회 됐는데 40평을 되는데 39평으로 나왔어요. 예.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8억 5천 정도 종전 토지 가액이 그 정도로 계산을 했으면은 예. 지금 시세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같이 맞춰서 가지요. 지금 시세는 이 정도를 더 받아야 되겠죠. 돈 2천만 원, 평당 40만 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데. 예. 이게 이제 기준 가액이요. 개발 시 반년 금액이 또 나온 게 있어요. 예.
여 나온 거 7억 2,902만 원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런 이런 게 참 우리가 참 잘 모르겠어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종전 그 관리처분 가액이 예, 어느 정도 지금 잡혀 있는데 예, 지금 공신력 있는 그 감정평가원들이 예, 약 2개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아마 그걸 책정을 할 거예요. 예,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개발이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더 문제 아닙니까? 지금 반대하셨습니까? 저도 반대하는 중이죠. 예, 지금 상가 가지고 계셔갖고 지금 반대하시는 중인데 예, 지금 그 주변이 지금 보면 노량진 5구역이면은 예. 주변 환경이 좀 열악하고 지금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잠정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보면은 개발을 해야 될 지역은 맞습니다, 거기가. 예, 맞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예, 근데 2구역하고 지금 6, 7, 8구역이 예. 현재 속도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죠.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구역하고, 예, 6구역하고 예, 8구역.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우리 시청자님만 갖고 계신 그 5구역이 좀 진행이 좀 더딘 편인데요. 예, 지금 현재 예. 추진 연문 구성대가 조합을 구성 못합니다. 어찌됐든 장기적으로는 다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내 재산 가격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것 예. 때문에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저희가 금번 토요일 날 세미나를 하니까 한번 나오셔가지고 그 정확하게 제가 한번 근사치를 뽑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그 계산 한번 뽑아 보고요. 지금 방송상에서 지금 정확히 얼마를 뽑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어디로 나가면 됩니까? 토요일 날 저 삼성역 8번 출구에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세미나를요. 그러니까 삼성동 8, 예, 삼성역이요. 삼성역, 8번 출구요. 예. 예, 거기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제가 마무리 지어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다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을 판단을 해봤을 때. 근데 예. 거기에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진행은 아마 할 걸로 보이고요. 재산 가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방송 중이라서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좀 제약이 돼 있거든요. 시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알았습니다. 방송 후에 다시금 한번 따로 전화를 드릴게요. 예,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끊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뭐 개발이 추진되는 쪽으로 보고 계시니까 좀 긍정적인 시각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네, 어떤 점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예, 동탄 신도시요. 네. 예, 저기, 신일 해피트리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게 24평인데, 네네. 예, 1억 6,800에 분양받았어요. 네. 예, 근데 지금 한 뭐 2억 4천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그럼 한 7, 네. 8천 정도 이득을 보신 네. 거네요. 예, 네네. 근데 그거를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좋겠나, 더 좀 보는 게 좋겠나. 네, 확실히 네, 또 네. 수익이 나면 나는 대로 확실히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답변 주실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지금 신일 해피트리면은 예. 동탄 일기 24평. 신도시 쪽이네요. 예, 이 신도시인데, 예. 이 신도시에 좀 가까운,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거기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지금 서동탄역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지하철역이. 예, 거리상으로 예. 보면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 되는데 네. 지금 전체적인 동탄 신도시를 봤을 때는 위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지하철역이 가까운 데 있고요. 예. 사시는데도 근데 지하철에 사람이 없어요. 제가 타보면은 지하철 손님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지하철 손님 없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요? 좋은가요? 편하게 다니시잖아요. 네. 예, 그리고 예. 위치는 좋은데 지금 25평 거주하신다고요? 4평요. 24평. 24평 거주하시는데 예. 여기서 한 2억 5천 정도 가겠죠? 예, 그 정도 작년에 그 정도 주고 옆집이 팔았다고 소리 들었어요. 예, 그 정도 근데- 그 정도 예. 가격이면은 예.
지금 동탄 이신도시 아시죠? 건너편에요. 네. 예. 예, 오산천을 사이에 두고 네. 좌측이 동탄 1신도시고 우측이 동탄 2신도시인데 예. 지금 여기 업무지구나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으로 지금 KTX하고 GTX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아, 이신도시 쪽으로요? 예, 이신도시 앞으로 그 KTX나 GTX가 들어오니까 예. 나중에 그럼 더 일찍 부근이네요? 예, 조금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예. 지금 사시는 데보다는 가격 상승 측면에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시세로 봐도 지금 1기 신도시의 가격하고 예. 2기 신도시의 가격하고 지금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평당가로 근데 계산하면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지금 분양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대요. 그러니까 추후 요 추이를 좀 지켜보셨다가 네. 한 번쯤 이 동탄으로 옮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보고요. 예. 이게 네. 앞으로 기반시설이 들어오려면 2, 3년 정도 걸리니까요. 네. 여기 상업 업무 시설이 다 들어오게 되면은 네. 이게 자족 도시로 이게 거듭나는 도시가 동탄 2신도시예요. 네. 쉽게 말해서 먹고 자고 일하고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 상승 측면도 생기니까 네. 지금 이쪽에 서동탄역 쪽보다는 네. 이 동탄 2기 신도시 쪽이 좀 더 이신도시기. 예, 가격 상승 이신도시가. 측면이 좀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은 매도를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그대로 사셔도 좋고요. 아직 분양 중에 네. 있으니까요. 네. 향후 지금 분양 아니, 저는 예. 동탄 쪽으로, 만약 이걸 매도를 하게 되면 동탄 쪽으로 안 가고요. 예, 지금 저기 제가 봐둔 데가 있어요. 받은 데가 어디세요? 예, 수원시 화성시 기안동이라고, 기안동요. 화성시 기안동이요. 예, 광도 와일드빌 그 아파트가 그냥 좀 가격대가 저렴하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얼마예요? 한 1억 5천 선 간대요. 그래서 내가 동탄에게 한 1억 정도 용자가 있어서 예. 그 용자를 갚고 저기 광도 와일드빌을 하나 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겠어요? 자, 안 됩니다. 네. 왜 안 되냐면요. 네. 지금 이 기안동이 지금 봉담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봉담 훨씬 예. 못 가죠. 수원대 있는. 예, 여기 지금 네. 광도 와이드비라고 신일 해피트리 이쪽 주변인가 봐요. 네.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고요. 광도 와일드빌 쪽이요? 예, 지금 봉담 네. 택지개발지구 있지 않습니까? 좌측에. 네. 네. 그리고 우측, 그 위쪽으로 보면 호매실이 또 있어요. 예, 예. 호매실이나 이 좌측에 봉담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양들이 엄청난데 네. 그게 지금 수원 산업단지 1, 2 산업단지 보고 다 들어오는 것들인데 예. 지금 이 기안동 같은 경우는 주변 가보셨지만 여기 밤에 보시면 제가 여기를 아는 이유가 네. 이쪽에 수기리 쪽에 좀 자주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어서 여기를 아는데 네. 보니까 여기 밤에도 지금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들이 없어요. 네. 그리고 더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위쪽으로 뻗어 나갈 자리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지금 사시는 데 거주하시든지 네. 아니면 동탄 이신도시 쪽으로 가시든지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아, 네, 네. 애초에 좀 염두에 두셨던 투자처는 별로다 이렇게 얘기 주셨어요. 근데 네. 거기 이신도시 갈 형편이 못 돼서 그러죠. 아, 그렇군요. 동탄 네. 2기가 좀 네. 곤란하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네. 살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기 네. 때문에 보유하시는 네.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나 그래. 뭐 또 다른 수익형 투자처를 원하신다면요. 조금 전에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세미나나 혹은 방송 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요. 저희랑 네. 개별적으로 전화로 전략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네. 매도를 하지 말고 더 두고 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주셨더라고요. 맞죠, 대표님? 예, 맞습니다. 지금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네. 지금 더 열악한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니까 제가 네. 그냥 여기 거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신도시로 안 옮긴다면 여기는 어때요? 이신도시로 지금 옮기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안동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그 형편이 지금 안 돼서 예. 한 1억 정도를 지금 융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형편이 안 돼서 나는 이게 좀 싼 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예.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일신도시에 그냥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겠어요? 예, 가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예, 안 옮기고? 예, 가지고 계셔도 예. 괜찮습니다. 네, 시청자님 꼭 참고하고요. 언제까지요? 네. 네, 언제까지요? 가지고 또 언제 있는데. 모이시기까지 자, 지금 여쭤보는데요. 제2 네. 동탄이 들어올 때쯤 되면은요. 네. 네, 어느 정도 동탄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니까 네, 그때까지는 가격이 꾸준히 유지될 거라고 보이고요. 네, 더 좋은 지역을 택하셨으면 제가 권해드리겠는데 네, 지금 안 좋은 지역을 택하셨기 때문에 네. 거주를 하시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시기를 한 2, 3년 정도로 보면 될까요? 예, 한 2, 3년 정도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3년 정도를 그냥 보유하시라는 말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꼭 참고하고 네. 움직이세요. 네, 네, 또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수고.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네, 네네, 네. 예. 네, 시청자님 말씀하셔요. 네, 저기, 네. 남양주시 도농동, 네.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파트, 네. 부영아파트, 네. 부영 이단지. 아파트요. 네. 네, 이단지. 지금 이 아파트, 부영 아파트인 건 저희가 확실히 알았고요.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아, 이게 지금, 네. 시청자님? 네, 보유를 지금 한 5년 정도 넘게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네. 앞으로- 가격이 많이 하락이 돼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네. 조금 전망이 좋아지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도농동 부영 아파트요. 네네. 예, 이거 대단지로서 한 2,000세대 넘는 건데 네. 평형대가 몇 평이라고요? 58평이에요. 대형 평수네요. 네네. 지금 가격이 응. 한 대형 평수 기준으로 해서 한 4억 5천 정도 가는 걸로 보이네요. 아, 그거보다 더 적어요. 더 적어요. 4억 한 2, 3천 정도요. 1층을 가지고 있거든. 아래층이요. 1층. 중간 시세가 보니까 한 4억 5천 정도 보이는데 네. 어찌 됐든 시세는 시세고요. 주변에 이게 이제 오를까 아니면 좀 팔아야 되나 네네.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도농역 바로 앞이긴 한데 네. 이거 중앙선 하나만 가지고는 여기가 교통 지역으로는 그렇게 좋다고 보이지는 않네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입주 보니까 13년 차 정도 들어가는 거 보니까 네. 대형 평수인 것도 감안을 하면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진건 보금자리가 위에 있어요. 네네. 예, 2차 지구인데 보금자리 2차 지구인데 네. 여기를 공급하게 되면은 이 지역이 타격을 받는다고 보입니다. 지금 진건 보금자리 이외에도 지금 보금자리가 있고 그 위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예, 별내 지구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8호선 노선이 이 진건을 거쳐서 전화가 끊어졌네요. 네. 자, 그래도 아마 시청하고 계실 거니까요. 예, 예. 계속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진건을 거쳐서 별내까지 8호선이 연장이 들어가는데 지금 도농역 쪽을 비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농역 전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통 그 인프라로 봤을 때는 크게 이렇게 도움은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보금자리나 진건 보금자리가 이 보급되기 이전에 그 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면적도 크다 보니까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한계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보고 계시다면은 매도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이시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또 다른 분의 고민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부동산 때문에 연락하셨어요? 아, 네. 구이동에 구이동에 다세대 빌라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광진구 구이동이요. 아, 네네. 네네. 예, 이 빌라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아니, 원래는요, 재건축을 추진하는 그런 네. 지역으로 한 7, 8년이 묶여 있었는데요. 네네.
올해 초에 강진구청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풀려졌다고, 해제가 됐다고요. 그래서 네. 예, 이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매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궁금해서요. 개발 해지 소식을 접하셨는데 앞으로의 네. 전략, 네, 전화 참 잘 주신 것 같아요. 저희랑 한번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네.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이요. 재건축이요? 예. 근데 해지됐다고요? 네. 아, 그럼 어떤 이유로 해지가 된 거죠? 글쎄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반대하고 야, 반대 주민 반대. 세력이 많이, 예, 주민 많이 반대로. 데모를 많이, 예. 지금 그 전체적인 혹시 평수 아세요? 개발하려고 하는 평수. 그거는 전체적인 거는 아니고 800세대가 들었었는데 꽤 큰 거로만 알고 있는데. 아,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에, 저희 시청에 하셔갖고 해지를 해놓은 상태네요. 예, 건축도 못하게 묶여 있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풀려서 건축을 하더라고요. 빌라들을 막 짓더라고요. 새 건축을요. 아, 지금 짓고 있습니까? 예, 다른 지역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짓는 데가 꽤 많이 있던데요. 가보니까. 아, 그럼 이게요. 네. 지금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그래서 네. 원래 그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안에 네. 그 시행령이나 이걸 개정을 해가지고 개정안을 만들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법이 나왔는데요. 네. 지금 부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한 3,000평 단위로 잘려서 지금 부분 그 원래 해야 되는데 일부 지역들만 지금 건물을 짓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번지수가 몇 번지시죠? 648에 5요. 648에 오면은 네. 지금 빌라들이 좀 있는 지역이네요. 예, 여기는 다 빌라예요. 다세대 빌라예요. 예, 다세대 주택이 지금 이게 648에 하얀 건물 같으네요. 네. 흰 건물. 이 주변에 지금 있는 다세대 주택이 많은 걸로 봐서 네. 전체적인 사업성이 그렇게 크게 잘 나오는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네. 왜냐하면 세대 수가 많게 되면은 조합원이 많지 않습니까? 네. 조합원이 많게 되면 일반 분양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유에서도 해지된 가능성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부분 개발로 했을 경우에 지금 이 주택은 그렇게 크게 어떤 그 상승 가치를 못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매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매도를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네. 파셔도 지금 어느 정도 금액 회수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전세가 많이 얼마죠? 내려갔어요. 전세는 1억 7천에 있어요. 좀 몇 천 싸게 해줬어요. 딴 지역보다. 지금 그럼 그 시세는요? 시세는 지금 제대로 모르겠는데요. 원래 가격보다 엄청 많이 한 8천 1억 떨어진 것 같은데요. 사실 때는 얼마 주셨습니까? 2억 5,500이요. 그럼 지금 전세가보다도 가격이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2억 5,500이고 전세가 지금 1억 7천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때 금액이 2억 5천에 네. 예, 지금 파시는 지금 시세를 모르시고요. 예. 아. 거의 뭐 2억 4천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그 정도면은 우선은 정리하는 걸로 제가 결정 지어 드리겠습니다. 매도하는 거로요? 예, 매도하는 걸로 지금 네, 시청자님 좀 많이 아쉬우시고 속상하신 게 묻어나는데요. 네. 부분 개발이 진행된다고 해도요. 또 이거는 이 빌라는 소외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좀 네. 마음의 결단을 먹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저희 방송 후에 다시금 한번 전화 주시면 구체적인 전략 따로 한번 세워드리겠습니다. 꼭 전화 한번 주세요. 네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목소리가 참 안 좋으신데요. 자, 이런 여러분들과 방송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나누는 순서가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아자산관리센터 김종상 대표와 황대현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하반기 부동산 전망과 8.28 대책 후 시장 흐름을 점검해 주는데요. 10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이뤄집니다. 2호선 삼성역 8번 출구 쪽이고요. 02797-18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세미나에 대해서 더 자세한 고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부동산 클리닉 1부 순서요. 오늘 코아자산관리센터 김종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이슈 정리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서울 강남과 가까운 입지로 상반기 분양시장을 주도했던 위례 신도시에 건설사들이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가을 분양 시즌에 눈여겨볼 단지가 어디 있을지 김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마지막 신도시인 위례 신도시. 상반기 최대 2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흥행했던 위례 신도시에서 다시금 분양 대전이 펼쳐집니다. 오늘 문을 연 아파트 견본주택에서는 2개의 긴 줄이 늘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쪽은 방문객, 다른 한쪽은 분양권 전매로 웃돈을 챙기는 이른바 떴다방입니다. 이제까지 집이 없이 살았으니까 이번에 한번 분양을 받아서 집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서 왔죠. 대우건설은 송파푸르지오에 이어 위례 신도시의 성남권과 하남권에서 각각 687가구, 972가구를 공급합니다. 모두 오는 2015년 입주이며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1,700만 원 수준입니다. 센트럴 프루지오는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린파크는 단지 옆에서 성남 골프장과 남한산성의 조망권을 확보한 탁 트인 쾌적한 아파트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강남과 맞닿아 있는 데다 주변에 중심 상업지구가 형성돼 있어 알짜 입지로 통합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에 위례, 신사선 노선이 추가돼 호재가 늘었습니다. 위례 신도시에서 연말까지 주인을 기다리는 주택은 전체 7개 단지, 약 5,000가구. 이따른 공급 물량이 부담이란 우려도 나오지만 상반기 흥행 바통을 이어받을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평균 전세 가격이 처음으로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가 2억 121만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억 9,750만 원보다 1.8%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매매 가격에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세가율은 11년 만에 60%를 돌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수도권 1, 2기 신도시 전셋값이 무려 4.47%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3월부터 9월 말까지 분당 등 1기 신도시는 4.24%, 판교 등 2기 신도시는 5.2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교 신도시의 경우는 20.93%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대강 사업을 통한 수자원 확보와 수질 개선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을 정부가 알면서도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미경,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8일 국토부가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추진 현황 보고라는 제목의 내부 문서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보는 연중 일정 수심을 유지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수자원 확보 효과는 거의 없음, 보는 중하류의 깨끗하지 못한 물을 저류함에 따라 상수원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달 분양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서브는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일반 분양 가구 수는 모두 7,91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500여 가구에 비해 40.5%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해 이후 준공한 아파트에서 넉 채당 한 채꼴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LH가 지난 2009년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준공한 아파트 하자 발생 건수는 47,655건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투데이였습니다.
2부 순서입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 들어왔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전화 주실 번호는요. 02-077-6392번으로 연락 주시면 매물에 대한 문의사항, 구체적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은요. ANC 도시개발 박수경 소장, 오렌지 컨설팅의 김양우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시고 본격적인 시작해보도록 하죠. 먼저 박수경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은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제 실투자금 1,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해서 향후 이제 높은 프리미엄을 예상할 수 있는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세권과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기억하고 움직이겠습니다. 자, 김양우 소장께서는 어떤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화양동에 위치한 매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건대 입구가 위치한 곳인 만큼 풍부한 임대 수요를 자랑하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아주 저렴하게 급매물로 나온 매물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렴한 급매물 딱 기억하고 움직여야겠네요. 자, 먼저 김양우 소장께서 가져오신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입니다.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도보 4분, 2호선 건대입구역 도보 7분 거리고요. 준공연도는 2012년 2월이었습니다. 8층 건물 중 6층에 자리하고 있고요. 자, 금액 넘겨볼게요. 매매 금액은 1억 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대출 가능 금액 6,400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3,1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광진구 화양동으로 왔습니다. 건국대학교 근처인 것 같은데요. 이쪽 지역 어떤지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쪽 지역은 이제 임대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기로 좀 유명한 지역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건대가 일단 자리를 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세종대가 자리를 하고 있고, 왼편으로는 이제 성수동의 직장인,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건대 입구의 상권에 이제 지금 동사하는 상인들까지 아주 풍부한 임대 수요를 자랑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역에 아무래도 이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로는 이제 2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이 더블 역세권인 건대 입구역이 좀 주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 시세보다도 한 2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지금 급매물로 나온 매물이기 때문에 기존 매물보다도 임대 수익률이 약 2% 정도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건대 입구 근처다라고 하셨는데 상권이 상당히 많이 발달된 지역인 만큼 입지 부분에선 좀 탁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영동대교라든가 네. 그다음에 청담대교 그리고 잠실대교를 이렇게 건너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인접한 곳이 이 건대 입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동부권에서는 이제 최대 중심 상업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08년도 이후에 이제 건대 스타시티라든가 롯데백화점 그리고 건대 스타시티몰 또 이제 극장 등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어떤 20대가 이제 주가 되었던 대학생 위주의 상권에서 30, 40대층으로 이제 좀 옮겨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하철 노선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호선과 7호선이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데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의 중심을 들어가는 삼성역이라든가 역삼역 그리고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강남구청역이라든가 청담역, 노년역으로 이어지는 이 강남의 중심부와 상단부를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남 쪽의 어떤 수요층들이 이쪽 건대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 건대 입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일 유동 인구만 해도 한 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건대, 그러니까 동부권 상권에서는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 이제 대학교, 5대 대학가 상권 중에서도 권리금이 가장 높은 곳으로 그러니까 상권의 활발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건대 쪽 같은 경우 주변 좀 둘러보면요. 이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네. 좀 노후화돼 있거든요.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보충이 될 만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건대입 구역부터 네. 어린이 대공원역까지 위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이제 능동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능동로에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또 개발이 앞으로 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존의 어떤 먹자골목이라든가 단층짜리 주택이 이제 주를 이루던 곳에서 현재는 이제 대형 오피스텔이라든가 그리고 호텔 그리고 관광 숙박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향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 대공원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또 관광객 수요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왼편에는 이제 또 성수동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옆 블럭, 그러니까 성수 IT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곳 바로 옆 블럭이어서 이쪽에 이제 그 IT나 그리고 BT, R&D 사업 등의 이제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직장인들의 수요증이 더욱 활발해지기 때문에 임대 수요증은 더욱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임대료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죠. 201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8층 건물의 6층이니까 중간층에서 조금 높게 위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좀 잘 지어져 있나요? 네, 제가 이제 건물을 이제 답사를 하고 왔는데요. 네. 건물은 이제 화이트 톤으로 잘 이제 외벽에는 대리석을 잘 꾸며놨고요. 네. 총 8층 건물에 현재 6층에 매물이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데, 내부에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고 호실 안쪽으로는 이제 풀 옵션,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인근에 또 지하철역이 가깝기 때문에 어떤 그 직장인들의 어떤 이동 교통 수단이 상당히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업무 상업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 부분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교통 부분과 입지 부분, 개발 여건까지 충족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가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매매가가 1억 500만 원 이렇게 정보가 나가더라고요. 네, 일단 인근에 현재 분양했던 비슷한 평형대 매물이 현재 1억 2,600에서 1억 2,900까지 이제 분양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네. 현재 그 금액보다도 한 2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본 매물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임차인이 들어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지금 임차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대출이 6,40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3,100만 원만 있으면 본 매물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제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월세 금액을 좀 더 올려서 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세 대비 현재 2천만 원 정도 저렴하고 실제 투자 금액 3,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다시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매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ANC 도시개발 박수경 소장께서 가져오신 매물인데요. 02-2077-6392. 오늘 소개받으시는 모든 매물에 대한 문의사항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정보일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성수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는 2012년 7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5층에 있네요. 자, 매매 예정 금액 1억 3천만 원,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성동구 성수동입니다. 조금 전 매물 정보와 굉장히 인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수동 쪽, 요즘에 개발 소식도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이제 본 매물의 이제 추천 포인트로 네. 먼저 이제 본 매물은 이제 2호선 성수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선 정비구역 안에 이제 위치한 매물로서 성동구 성수동 이가의 이제 원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제 본 매물은 이제 도시환경 이제 정비 사업 예정 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개발이 됐을 시에 이제 미래 가치가 이제 굉장히 높은 매물이고요. 또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인데요. 실투자금 1,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기 때문에 향후 높은 이제 프리미엄을 예상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성수동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교통이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강남이랑도 더 빨라졌다라고 들었어요. 네. 이쪽 지역 입지나 교통 환경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당선 연장선이 개통이 돼서 기존의 2호선을 이용하셨을 때보다 이제 강남 접근성이 더 이제 빨라졌는데요. 이제 강남에 한 10분대로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강남에 이제 높은 임대가 때문에 이제 그 임대 수요층들이 이제 이 지역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 수요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또 이제 먼저 이제 우선 이제 성수동 일대는 이제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을 갖춘 이제 미래형 복합 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인데요. 이제 본 매물은 우선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인데 이제 우선 정비구역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중공업 지역 안에서 이제 개발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데요. 이제 본 매물은 이제 이 지역 안에 이제 속해 있는 매물입니다. 또 이제 성수동은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제 주변에 소규모 공장들과 그 주택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제 주변 환경이 많이 낙후되고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이제 역세권 개발 고밀도 개발 사업 방식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한강변과 이제 서울숲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제 입지적으로 매우 훌륭한 지역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수동은 지리적 입지 요건이 매우 뛰어난데요. 이제 한강, 중랑천, 서울숲 등을 이제 접하고 있고, 한강 이제 시민공원하고 서울숲공원을 이제 도보 한 15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이제 성수대교와 이제 강변북로 또 이용하시면은 이제 압구정동과 청담동을 이제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요. 또 이제 강남의 이제 뛰어난 인프라를 이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네, 한강과 서울숲이 가깝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또 강남권의 인프라를 모두 한번 누려볼 수 있다. 생활 편의도 좋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사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여기저기 땅 파놓고 뭔가를 짓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외에 뭐가 지어지는 걸까요? 네, 이제 이 지역도 이제 이 지역의 가장 큰 이제 개발 호재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인데요. 이제 110층 높이의 3편 레미콘 공장 부지에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이제 건립 예정에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복합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고, 향후 이제 개발 완료 시에는 약 이제 3만여 명 정도의 이제 고용 창출 효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이제 높은 지역의 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당선 연장선이 이제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지하철 2호선과 이제 더불어서 분당선 연장선이 강남으로의 접근성을 진입을 이제 빠르게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수 IT 산업 이제 개발 진흥지구인데요. 성수동은 이제 IT 등의 이제 산업 단지로 이제 조성 중에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생명공학 업체들,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센터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계속적으로 입점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또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이제 가능한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 수요 배우지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강변 쪽에 위치한 성수 전략적 정비구역이 이제 대단지 아파트로 이제 건립될 예정이고, 인근에 이제 한남 뉴타운, 옥수동, 금호동, 그다음에 왕십리 뉴타운 등이 있어서 이주 수요 배우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관리 처분 시 이제 움직이는 이사 수요들, 이주 수요들로 인해서 향후 이제 주택 가격의 이제 가치 상승 등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작년 여름쯤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건물 특징도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앞서서 실제 투자금이 1,500만 원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니까 가격도 좀 마음 급하게 빨리 알고 싶거든요. 네네. 한 번에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본 이제 주택은 2012년 7월달에 준공된 주택이고요. 원룸 구조의 풀옵션을 갖춘 주택입니다. 지금 대학생들하고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이제 편리성에 중점을 둔 이제 주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제 본 매물의 매매가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현재 임대 금액이 이제 2,500만 원에 35만 원이 임대가 이제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이제 9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보증금하고 대출금 빼시면은 이제 실투자 금액이 1,500만 원이 이제 가능한 매물로 향후 이제 희소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이고요. 또 이제 개발지 안에 투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물들을 이제 적극 추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지 안에서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인 매물입니다. 자, 개발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개발에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이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떨까요? 시세 차익 타이밍 좀 잡아주시죠. 네, 이제 전략적 정비구역, 성수 전략적 정비구역에 이제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린 관리 처분이 네. 이제 인가가 나는 시점, 이 시점을 매도 타이밍 시점으로 잡아보시면은 이제 수익률 실현에 이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타이밍, 매매 전략까지 한번 세워봤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정리하시죠. 네, 두 가지 매물 정보를 확인했고요. 자, 이번에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오렌지 컨설팅 김양우 수장께서 정보를 더 가져오셨다고 하네요. 어떤 정보일지 만나보고 오죠. 서울시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 6호선 지나가는 청구역 도보 3분, 2, 4호선 지나가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도보 7분입니다. 준공연도 2013년 12월, 올해 12월로 예정이 돼 있네요. 5층 건물 중 3층입니다. 자, 매매 가능 금액은 2억 원이고요. 임대 가능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면서 보니까 지하철역을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교통 좋아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의 도심에 본 지역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어떻게 보면 거미줄 같은 그런 교통망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4, 5, 6호선을 도보 7분 이내로 이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통의 어떤 요충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시청이라든가 광화문, 충무로, 그리고 명동과 동대문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쪽 직장인, 중심 상업 지역의 직장인들이 원하는 직주 근접을 원하는 사람들이 또 배후 주거 지역으로 이쪽 신당동 지역을 많이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당역부터 청구역 그리고 약수역까지 이어지는 고밀도 복합 지구 지정이 현재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임대 수요로 인해서 전세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에 전세를 이제 이용하시게 되면은 3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향후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지하철 노선도 이용하기 쉽고요. 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도심지가 많기 때문에 어디든 뭐 직주 근접 수요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신당동 자체적인 입지 특징, 뭐 교통이라던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의 중구라는 서울의 도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이제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제 재정 대립도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상업 지역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수로는 이제 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거 지역의 비율이 굉장히 협소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 상업 지역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주 근접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 거주할 만한 지역이 좀 좁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당역 부근으로 해서 원룸에 대한 공급은 상당히 많지만 이 신당역이나 청구역 그리고 약수역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에는 이 투룸이나 쓰리룸, 그러니까 2, 3인 가구가 거주할 만한 이 투룸이나 쓰리룸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전세 금액의 비율이 80에서 90%까지 올라온 그런 지역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런 전세 비율이 80에서 90%까지 올라왔다는 건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환, 그러니까 매매로의 전환이 가능한 그런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들의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투룸에 대한 수요층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거지 비율이 협소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더 높다라는 점도 저희가 하나의 강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에는 뭐 사업성이 더 나아진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렸던 것 같은데요. 어떤 소식이죠? 일단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구 약수 그리고 이제 신당역을 잇는 고밀도 복합 지구 지정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구역에서 도보 3분 거리 250m 이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개발될 시에 그 지구진 안에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종 일반 지구에서 이제 준주거라든가 상업 지역으로 이제 용도가 변경될 경우 그 시세 차익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시초로 이제 약수역 일대에 위치한 그 고가차도가 올해 말까지 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말 철거가 이제 완료가 예정이 되고 나면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추가 지구 지정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기간의 폭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수 고가 차도가 철거되고 그 자리에 뭐가 이렇게 지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준주거지인지 이런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이제 현재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 이제 포함이 됐을 경우에 네. 현재 이제 보통 같은 경우 2종 일반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주거라든가 상업 지역으로 용도 전환을 시켜 주는데요. 네. 이제 약수역 같은 경우는 현재 이미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네. 기존에 이제 2종 일반 지구 지역이었던 것이 이제 준주거 지역으로 이제 바뀐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지구 지정된 그 모양을 잘 살펴보면 법적으로는 이제 500m 이내에 그 지구 지정을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50m 이내에서 가장 많이 그 범위가 이제 포함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역세권 내에 포함되는 매물인지 아닌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유의점 꼭 지키고 움직이시길 바라고요. 자, 하반기 준공 예정인 건물입니다. 건물 특징 잡아주시죠. 네, 이제 2014년 12월에 이제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제 4층에 이제 골조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총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층 중에 5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매물의 특징이 이제 투룸 구조이면서도 또 이제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고 거기에 또 8가 한 24제곱미터 규모로 또 발코니가 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면적상으로는 상당히 넓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을 이제 살펴보면 양방길로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야성이라든가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 앞에 또 가리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뭐 이제 5층에서 발코니에서 차를 한잔 하더라도 분위기가 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실거주 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메리트를 갖고 있는데 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이제 전세 금액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층 발코니에서 조망권 좋은 지역에서 내려다보면서 커피 한 잔 상당히 감성적인 멘트를 해주셨는데 그럼 신혼부부들이 이런 걸 위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가격 메리트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신당역 주변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부동산은 발품을 파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대 이제 부동산에 가보시면 현재 신축으로 지어지는 매물이 없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 1차 역세권 내에 들어오는 매물은 현재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금액 자체도 전세 금액과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매수를 하셔서 이제 실입주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이 매물 같은 경우 이제 월세로 했을 때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 가능하고요. 향후 이제 이 지역의 가치는 제일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역세권 내에 매물이 있다는 거 그리고 모두 5개의 지하철 교통 노선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세가와 매매가가 불과 3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2, 3, 4, 5, 6호선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움직이시고요. 실제 투자 금액 5,500만 원,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 매물이었습니다. 다시 확인하시죠. 네, 오늘도 역시 세 곳의 매물 정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에 따른 문의사항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2077-6392번 연락 주시면 더 다정하게,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꾸려주신 두 분은요. ANC 도시개발 박수경 소장, 오렌지 컨설팅의 김양우 소장이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